앞서 강의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감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의 죽음은 자연현상이었고 중세에는 신의 벌, 공포의 의미가 있었으며 근대에야 죽음이 사적인 슬픔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적이고 슬픈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에게 삶은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 대부분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피하거나 극복하려는 의도로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종교나 신념과 같은 문화 상징 체계를 만들고 그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걸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세계관을 만들고 거기에 편성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불멸의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나 영혼이 남는 불멸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불멸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을 하나 남긴다든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낸다든지 누군가를 돕고 죽는다든지 그런 데 의미를 두면서 불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플라톤의 파이드네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혀 제자들과 떠들며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약을 먹고 죽죠.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자신은 상징적인 불멸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축제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멋있게 죽고 싶어 하는 데는 일본 사람들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복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먼저 단도로 자기의 배를 가릅니다. 원래는 대동맥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옆에서 동료가 가이사쿠라고 해서 목을 쳐줍니다. 이렇게 죽으면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그것이 어떤 정신세계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면 영예로운 것입니다. 영혼이 산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에 상징적인 불멸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호스피스나 임종 전문가들은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인데 1960년대 말 죽음과 죽음에 관해서라는 저서를 통해서 죽음을 대하는 비탄의 5단계를 제시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죽음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비탄의 5단계라는 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맞이하는 마음의 적응 변화를 말합니다. 죽음이 닥쳐왔다고 칩시다. 대부분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왜 내가, 왜 나만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신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나를 살려준다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쾌블러 로스는 죽음은 삶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해, 평화, 준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임종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용한 것은 항상 미리 죽음을 응시하면서 지금의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쾌블러 로스의 말처럼 우리는 끝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7세기) 과학적 의료의 태동기에 의사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사망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전도를 보며 객관적으로 실수 없이 사망을 판단할 수 있지만 눈과 귀와 촉각만으로 사망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드물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과거에는 매장을 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 합니다. 좀비 전설이 서양에 내려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을 열면 사자가 관을 빠져나가기 위해 손톱으로 긁은 처참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20세기 초까지 사망의 기준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이 되자 CPR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심장과 호흡기가 완전히 멈춰도 기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과 호흡 정지가 사망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장 호흡 기준을 버리고 뇌기능, 즉 인지 기능이 멈추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죽으면 사망한 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심장이 뛰고 기계 호흡일망정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이 선언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현대 기술이 역설적으로 사망 기준을 좁고 빨라지게 한 것입니다.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같은 이원론자들은 이런 내사의 개념을 이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신이 마음의 주인이니 괜찮다고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신과 마음은 다른 것이니 상관없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의 여지도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기술이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마인드 업로드 기술 같은 것이 미래에는 사람의 기억이나 더 나아가 영혼을 기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따지고 보면 100년 전에도 인간의 논리를 전기 기판 위에서 전기 신호로 구현하고 또 전선을 통해서 인간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과 같은 것들을 기계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천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기질 독립적인 정보이고 뇌가 아닌 다른 매체에 인간의 마음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사망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아야 할까요? 기계로 심폐기능을 대신하듯이 기계에 인간의 마음을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망선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냉동인간을 만드는 사업도 실제로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알코오나 러시아의 크리오로스 같은 회사는 1억 원 정도이면 전체 몸을 수천만 원 정도면 머리만 냉동 보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까지도 약 500명 정도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 보존된 몸은 먼 훗날 기술이 되면 다시 녹여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SF 거장 필립 K. 딕은 죽은 자가 무슨 말이라는 단편에서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은 대기업의 회장이 냉동되었다가 분기별로 하루씩 살아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수백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사망을 결정해야 될까요? 의학의 발전으로 사망의 기준이 신체 정지에서 뇌 정지로 단축이 되었는데 뇌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미래에 나온다면 사망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사막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단계이고 지금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보금자리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최근 들어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보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호스피스 시설이 임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살던 방에서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해왔습니다. 밖에서 사망을 하면 객사라고 해서 피하려고 했죠. 제가 전공의를 할 시절만 해도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급사나 심각한 심장 급성 질환이 아닌 예상된 사망에도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이런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어느 병원의 처치실의 천장일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가정과 가족에서 분리돼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고 아무런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반려견들은 집에서 자기가 쓰던 침구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임종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마지막 순간 존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인생을 찬란하게 마무리 짓는 기쁨이자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